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분 수학의 권수배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2학기 수학 2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함수의 극한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함수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살펴볼 텐데 말이에요. 자, 보면 먼저 지금 주어진 함수는 fx, gx가 등장을 합니다. 자, 주어지는 함수 fx는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x 플러스 1이고요. 또 다른 함수 gx 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요 두 녀석의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fx에 대한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녀석이 1차 함수니까, 그죠? 그런데 gx 함수는 여러분들이 좀 그리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왜 다음과 같이 함수가 등장을 하냐, 요런 연유죠. 자, 보면 gx 함수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일단 분자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분모가 x 마이너스 1이어서 이때 약분이 되죠. x 마이너스 1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x 플러스 1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gx 또한 위에 있는 fx처럼 x 플러스 1처럼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fx랑 gx랑 똑같은 함수냐? 똑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 가만 보면 일단 처음에 시작이 gx는 지금 분모에 x-1이 등장해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x의 함수 정의역 자체에 1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에서는 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즉 1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x 플러스 1처럼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fx는 그냥 이렇게 쭉 직선으로 그려지지만 gx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에서 함수값 x의 값이 1에서야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형태로 이렇게 정의가 안 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마치 닮은 두 함수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차이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gx는 x가 1에서의 함수가 정의가 안 된다. 함수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과 같은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 건 뭐냐면 자, 이 어떤 정의역 x의 값을 어디로 보낼 거냐면 x의 값을 1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보내볼 겁니다. 무슨 얘기냐? x의 값을 1로 계속 가까워지게끔 변경해 볼 거란 얘기예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수도 있고 1보다 큰 쪽에서 올 수도 있겠죠. 1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는 얘기는 x의 값을 0.9, 0.99, 0.999 이렇게 계속 변해간다는 얘기야. 1보다 큰 쪽에서 온다는 거는 1.1, 1.01, 1.001 이렇게 해서 계속 1로 계속 보내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1로 보내면 그때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함수값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1에서 작은 쪽에서 올 때는 함수값이 그래프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어디로? 2 쪽으로 다가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도 함수 그래프를 쭉 타고 오면 어디로? 2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아래에 있는 gx의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로 보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로 보내는데 1이 아닌 데서 1로 오는 거예요. 1이 아니라 1이 아닌 숫자에서 계속 1로 온다는 거예요. 1보다 작은 쪽, 1보다 큰 쪽. 그렇기 때문에 1에서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던, 정의가 되어 있지 않던 이 함수는 계속 이렇게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2로 향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fx도 gx도 모두 함수값이 x의 값을 1로 보냈을 때 2로 계속 향해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지금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떠한 x의 값을 a라는 수로 보내볼 겁니다. a보다 작은 데서 올 수도 있고 a보다 큰 데서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함수 값이 특정한 수, 지금 다음 보여준 데는 L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모아간다면, 한없이 끝까지 계속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그 함수를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요. 수렴이란 얘기는 뭐냐면 어느 한 점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아니죠. 수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단어예요. 자,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자, 어떤 경우에는 한 점으로 모여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배울 텐데, 그런 경우를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지금 요 그래프상에서 보면 x의 값을 a로 보내면, 이렇게 a로 작은 데서 올 수도 있고 큰 데서 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함수의 값이 궁금한 겁니다. 함수의 값이 특정 값으로 이렇게 다가간다면, 여기서는 L이었어요. 이때 함수 fx가 x를 a로 보냈을 때 L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굉장히 길죠. 이런 얘기를 지금 그냥 쭉 말로 쓰면, 보세요. x를 a로 보내면, a로 하나씩 가깝게 하면 함수값 fx의 함수값이 특정값 l로 수렴한다. 너무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너무 길어서 우리는 이거를 수학 기호로 이제 약속을 하기로 합니다. 자, x의 값을 l로 보낸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리미트예요. 리미트는 극한이라는 거죠. 극한. 리밋, 우리가 영어로 리미트 배우죠, 그죠? 뒤에다가 it만 붙이면 되죠, 그죠? 자, 얘를 x의 값을 a로 보냈을 때란 뜻이에요. 리밋이라고 읽어요. 리미트. 자,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요 녀석 함수의 값이 궁금한 거예요. x의 값을 a로 보냈을 때, 계속 함수 가까이 보냈을 때 나는 함수 값이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함수 값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l로 가고 있죠. 그래서 걔를 l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요런 기호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x의 값을 a로 보냈을 때 그때 함수 값이 어디로 가냐면 l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뜻은 x의 값을 a로 보내면 함수의 값은 l로 간다. 요거와 동일한 뜻입니다. 아까 앞에서 지금 함수 잠깐 봤었죠, 그렇죠? fx가 x 플러스 1일 때, 자, 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었어요?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그죠? 자, 그때 x의 값을 1로 보내면 그때 함수의 값은 어디로 가는 거였어요? 이 녀석이 2로 간다.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함수 fx, 얘는 x 플러스 1이었어요. 그래서 값이 2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랑 지금 수렴과 수렴하지 않는 경우 발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독특한 경우로 우리는 상수함수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상수함수는 뭐냐면 x의 값이 뭐든 간에 특정한 값,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게 상수의 값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3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즉 x의 값이 뭐든 간에 계속 모든 값이 다 3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극한값을 구하면 그 녀석은 계속 일정한 값 3으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리미트 상수함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값은 3,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함수 1번을 보면 1번은 지금 무리함수잖아요. 그렇죠?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루트 x 이렇게 생겼어요. 얘의 정의역은 어딥니까? 우리 이제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다시 알아보면 정의역은 이 녀석은 지금 루트 안에 있는 이 수는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을 거예요. 이때 x의 값이 4일 때 함수 값은 2를 갖겠죠. 내가 궁금한 건 근데 함수 값이 뭐냐고가 궁금한 게 아니라
x의 값을 만약에 4로 이렇게 보낸다고 한다면 그때의 함수값, 이 녀석이죠. 함수값이 어디로 향해 갈까가 궁금한 거예요. x의 값을 4로 보내면 얘는 그래프를 타고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그쵸? 어디값? 원래 함수값으로 향해 가겠네요. 그 값이 2였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거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4로 갈 때 내가 궁금했던 함수 루트 x는 어디로 간다고 할 수 있어요? 4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신기하게 이때의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꼭 같겠네요. 그죠? 함수값이랑 같았어요, 지금. 얘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았습니다. 자, 근데 2번은요. 2번은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 녀석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뭐 gx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얘는 x 플러스 3분의 x 제곱 마이너스 9인데 얘는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이고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돼서 이 녀석을 이렇게 약분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 함수는 x-3처럼 보여지겠죠. 대신에 처음 시작에 분모에 이렇게 0으로 가는 값은 정의역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정의역에 3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gx는 x-3의 그래프처럼 그려지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x의 값이 마이너스 3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극한값은요.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였을 때 그때 그래프를 따라서 쭉 오다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6으로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시 그래프를 이 상황을 극한의 기호로 표현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최종적으로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 이 녀석은 얼마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6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이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극한값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여기 그래프 1번을 보면 2로 수렴하는 걸 보고도 왜 4라고 써놨을까요? 2로 수렴하는 거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면 그래프를 여러분 그릴 수 있겠죠, 그쵸? 나중에는 사실 뭐 이거 극한을 구할 때 꼭 그래프를 이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처음 배운 단계니까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EX-1 그래프 어떻게 생겼죠? EX-1은 기울기가 2고요. 그죠? 기울기가 2고 y좌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겠죠. 그쵸? 그래서 fx는 EX-1요. 이때 극한을 구하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1에서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죠? 1에서의 극한을 구할게요. 1에서. 자, 1에서의 함수값은 심지어 얼마입니까? 1에서의 함수값은 1이에요. 그죠? 자, 이때 x의 값을 1로 보내면 그러면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그죠? 1로 향해 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번 한번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2번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무리함수잖아요. 그쵸? 자, 이 녀석은 루트 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 녀석 gx로 명명하겠습니다. 얘는 x 플러스 1요. 그죠? 자, 그랬을 때 0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냐면 0에서의 함수값은 여기는 1이네요. 자, 이때 x의 값을 어디로 보낼 거냐면 0으로 보낼 거예요. 0으로 이렇게 보내면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0,1 그죠? 그러니까 1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녀석 1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4번은 먼저 풀면 아까 얘기했듯이 상수함수예요.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y값, 함수값은 계속 3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가더라도 3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3번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3번 그래프. 3번요. 3번 우선 이 녀석은 지금 x에 대해서 이렇게 약분을 하면 그지? 얘를 hx라고 할게요. hx는 지금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x인데 x로 약분하면 x 마이너스 1로 되겠죠. 대신에 x의 값이 그러니까 분모의 값이 0이면 안 되니까 x는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래프를 그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x축 y축에 대해서
그죠?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에서 지금 x의 값이 0에서는 정의가 안 되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정의가 안 되니까 정의가 안 된다고 이렇게 비워두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이때 내가 궁금한 건 x의 값을 어디로 보낼 거냐면 0으로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러면 함수 값은 이렇게 그래프를 타고 오다 보면 어디를 향해 오고 있어요? 지금 이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죠.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수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그렇죠? 그럼 모든 함수가 다 수렴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fx가 x제곱분의 1이에요. x제곱분의 1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보면 여기 gx는 함수의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x축의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 fx를 갖다가 x축의 대칭의 함수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때 내가 궁금한 거 0에서의 극값인데 만약에 0이 아닌 숫자에 대해서 0이 아닌 뭐 여기 적당한 여기 2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의 극한값을 구하면 이렇게 함수 따라오면은 뭔가 수렴하는 값이 있어요. 그지? 2의 작은 쪽에서 큰 쪽에서 얻어 한 값으로 다 모이고 있잖아요.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꼭 물어봐도 어디를 물어봤냐면 여기 x의 값이 0에서의 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자, 0의 작은 쪽에서 0으로 보내면 그래프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형태가 보이죠. 일단 이 함수에서 y축은 점근선이기 때문에 만나지가 않아요. 어떤 특정한 값으로 좀 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죠? 또 0의 오른쪽, 0에서 큰 쪽에서 온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보세요. 얘를 갖다가 극한으로 표현하려고 리미트 어떤 거 x를 0으로 보낼 거란 말이죠. 주어진 함수는 x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의 함수값이 대체 뭐냔 말이야. 나는 뭐 알 수가 없지. 어느 특정한 값으로 표현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gx에 대해서도 x의 값을 0으로 보내면 0보다 작은 데서 오면 이렇게 계속 아래로 꺼지는 형태고 0보다 큰 쪽에서 오더라도 계속 아래로 꺼지는 형태란 말이야. 즉, 이 녀석을 극한의 기호로 표현을 해서 x의 값을 0으로 보낸다 한들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 녀석은 내가 뭐 어떤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한 점으로 지금 수렴하고 있지 않은 형태잖아요. 즉,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산한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발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히나 발산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가만 보면 첫 번째 지금 x 제곱분의 1에 대해서 0으로 x의 값을 보내면 계속 엄청나게 큰 값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보이죠. 자, 두 번째 보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은 계속 절대값은 엄청나게 크지만 그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란 말이야. 이럴 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어떤 기호를 쓸 수 있냐면 첫 번째 계속 커져가는 형태의 이런 기호를 쓸 수 있고 두 번째 절대값은 계속해서 커져가지만 그 방향이 음의 방향인 경우를 이렇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기호를 여러분들 어디든가에서 본 적이 있을 텐데 이 기호를 쓰고 있는 그런 가수 그룹도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요 기호를 쓰고 있는 자동차 이름도 있어요. 그죠?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피니트라고 들어봤나요? 인피니트라고 읽어요. 인피니트.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무한. 무한이 뭐야? 무한. 한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계가 없이 큰 숫자.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무한대. 그런데 특히나 이 경우에는 방향이 어디니까? 양의 방향이니까 얘를 양의 무한대라고 쓰고 그럼 얘는 뭐라고 읽겠어요? 얘는 음의 무한대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영어로는 인피니트라고 씁니다.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돼지코처럼 생긴 요 기호를 써요, 여러분들. 이렇게
극한값을 구했는데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가 등장하는 경우 얘는 발산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그래프 그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 자, 1번 그래프를 보면 일단 우리 요 그래프는 구할 수 있어요. y 이꼴 x분의 1.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죠.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프가요? 그래프가 1, 4분면과 3, 4분면에 이렇게 그려지죠. 그런데 여기다가 뭘 한 거냐면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함수값을 다 양수로 만든 거니까 x축 위로 다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형태는 뭐냐면 이 녀석이에요.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이건 뭐예요? 얘는 이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니까, 그죠? x축에 대해 대칭시킨 거니까 최종적으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네요. 요렇게요. 맞나요? 이때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극한으로 보낼 거예요. x의 값을 어디로? 0으로 보낼 겁니다. 0보다 작은 데서 오든 0보다 큰 데서 오든 함수의 값을 따져보면 이렇게 계속 어디로? 음의 무한대 방향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고 그 값을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여기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그래프는요. 자, y 이꼴 x 플러스 1 여기 전체 제곱이죠. 그렇죠? 이 그래프는 평행이동한 거예요. 누구? y는 x제곱분의 1 이 녀석을 평행이동해서 그릴 수 있겠죠.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네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맞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생겼죠.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그때 어디로 보낼 거냐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1로 보낼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오던 큰 데서 오던 그래프를 따라 보면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형태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함수의 극한을 배울 때, 자, x의 값이 어떤 하나의 한 점에 대해서, 그쵸? 이 점으로 x의 값을 다가가게끔 한다면, 뭐 왼쪽에서 올 수도 있겠고,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함수 값이 어느 한 점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뭐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그죠? 자, 이걸 배우면서 발산하는 경우 중에서 그 값이 계속 커져가는 상태인 무한대와 계속 지금 절대값은 커지지만 부호는 음의 부호인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걸 배웠단 말이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이 x의 값 또한 어느 하나의 값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커져가는 상태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주어진 함수가 다한 것 같아요. 이 함수는 뭐 가장 이렇게 생긴 함수 중에 대표적인 격은 뭐 x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이때 이제는 x의 값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무한대로 보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함수 값은 그래프에 따라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점점 낮아져서 어디로 계속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 함수 값이 x축에 다가가고 있겠죠. x축으로 다가간다는 거는 함수값이 어딜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0을 향해 간다고 할 수 있겠지. 다음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의 값을 어떻게 이제 무한대로 보내보겠다는 거예요. 그때의 함수값은 최종적으로 어딜 향해 간다? 0을 향해 간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지금 중요한 점은 x의 값을 하나의 값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한대로도 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어느 하나의 값으로 점점 다가간다고 하면 그 값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값으로 다가간다고 하면 얘를 수렴한다고 하고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다음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무슨 얘기예요? x의 값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 함수 값이 0이 된다는 게 아니라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렇게 극한값이 0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x의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볼까요? 그럼 어때요? x의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함수 그래프를 타고 쭉 따라 올라올 때 점점 상승하지만 x축을 넘지 못하죠. x축이 점근선이니까요. 점점 x축에 다가와 가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를 갖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그때 함수 값은 어디를 향해 간다? 0을 향해 간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의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요번 수업에서의 지금 포커스죠. 그죠? 자, 일단 이제 1번부터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자, fx 이꼴 x분의 1 플러스 2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x분의 1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1, 4분면과 3, 4분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이만큼 위로 올라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리미트, 그죠? x의 값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그때 함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궁금해요. x의 값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함수 값은 이렇게 그래프를 쭉 타고 점점 어디를 향해 가요? 여기 지금 점근선 y는 2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때의 함수값 누굴 향해 간다고요? 그래 2를 향해 간다고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2라고 쓸 수 있겠죠. 자, 2번 그래프를 그리는 거 여러분들 좀 이제 어려워할 수 있는데 2번 그래프 우리는 뭐 이제 gx라고 해볼까요? 일단 요 놈은 잘 그려. 요 놈은 절대값 x분의 1 어떻게 생겼어요? 절대값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원래 x분의 1은 요렇게 그려지는데 절대값 없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넣는 거야?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요? x축의 방향으로 이 녀석을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아이고. 마이너스 1만큼요.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이때 x의 값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x의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수 값을 따라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점점 x축에 가까워지겠죠. 즉 리미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때 함수값 gx는 어디를 향해 가냐면 0을 향해 간다. 이렇게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정역의 값 x 값을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지금 보내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항상 그때 극한값이 존재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여기 x 세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x의 값을 지금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면 함수는 그래프를 따라서 쭉 계속 상승하니까 얘 끝이 어디야? 끝을 알 수 없죠. 계속 커져가니까요. 그죠?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리미트 x의 값을 어디로 무한대로 보낼 때 x 세제곱 이 녀석은 어디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지? 여기 써있네. 그래서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때 함수 값을 어디로 향해 간다고요? 플러스 무한대로 향해 간다고요. 자, 같은 의미로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에서 x의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쭉 내려가잖아요. 그렇지? 이때 함수값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바닥이 없죠.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경우 리미트 x의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때 함수값 fx가 뭐였죠? 여기서는 x 세제곱이었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아본 거예요. 맨 처음에 x의 값을 어떤 하나의 일정한 수로 보내봤고, 그때 수렴하는 경우, 수렴하지 않는 경우 찾아봤고, 이번에 x의 값을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때 수렴하는 경우, 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모두 한번 케이스별로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보면 이 녀석 y 이꼴 1-x. 이 녀석은 뭐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1번 그래프요. 1번 그래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y절편이 1이니까요. 요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 값이 1. 자, 뭘 구하는 거냐면 x의 값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거예요. x의 값을 무한대로 계속 보내면 얘는 함수 그래프 따라서 쭉쭉쭉쭉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2번 보면 2번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2번 그래프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죠. 아래로 블록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축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x의 값을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함수 값은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함수 극한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업이 진행되어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그때는 이제 개념과 정의는 좀 등한시되면서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가 좀 진행될 텐데,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고 다음 시간까지 잊지 않고 오기 바랍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